제 친구가 직장에서 계속 괴롭혀온 상사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복수에 성공했는데요. 상사가 결국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요. 제 지인 중 한 명인 최지훈이라는 친구인데요. 평소에 정말 온화하고 착한 성격으로 평판이 자자한 저의 오래된 벗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인다는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보면 더 잘하려고 하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함부로 대하려고 하잖아요. 지훈이는 직장에서 자기 상사로 새롭게 부임한 사람으로부터 지난 3개월 동안 모욕적인 말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뎌왔습니다. 지훈이의 착하고 온화한 성격 때문에 그 친구에게만 많은 일을 시키고 개인적인 심부름도 시키고 그랬었나 봐요. 지훈이도 회사 내에서 직급이 있고 나이도 있는데 굉장히 불쾌했었겠죠. 하지만 그런 지훈이가 어느 순간 조용히 그리고 크게 화를 내지도 않고도 그 상사에게 그간의 무례에 대한 사과의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냥 참고만 있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침묵을 약함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심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맞대응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가해자로 몰릴 수 있고 인간관계나 사회적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는데요. 화도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그동안 심리학과 인간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연구하고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화내지 않고도 상대방이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 수 있는 우아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지훈이도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직장 상사의 무례함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품격 있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처받는 일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방법 중에서 법적으로 가장 효력이 있고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되어주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세요. 이는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사팀 박지영 과장은 직속 상사인 이사로부터 불합리한 요구와 모순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아침에 A 방향으로 일하라고 하면 오후에는 B 방향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항상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다라며 비난했습니다. 박 과장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체계적인 문서화를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지시사항 확인. 매번 구두로 지시를 받은 후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정리드립니다. A 프로젝트는 X방향으로 진행. 완료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 포맷은 기존 양식 활용.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단계는 변경사항 재확인. 지시가 바뀔 때마다 이사님, 기존에 말씀해 주신 X방향에서 Y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변경 사유와 새로운 요구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3단계는 결과물 사전 검토 요청. 작업 중간 단계입니다. 방향이 맞는지 검토 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사가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지시사항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변덕스러웠는지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이사는 지시를 내릴 때 훨씬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에게 항상 정리를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서화 전략이 강력한 이유는 상대방의 모순적 행동이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더 신중해집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일관성 있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호손 효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찰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더 좋은 행동을 보이려고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잉크가 가장 창백해도 최고의 기억력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서화의 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감정이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 그 자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서로 정리되면 상대방도 자신의 일관성 없는 모습을 인식하게 됩니다. 셋째, 전문적이고 성숙한 이미지를 줍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함부로 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완벽한 전문성으로 무장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반박할 수 없는 결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사회적 증명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성과를 통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특히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는 주관적 편견을 넘어서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 대리는 3년째 같은 팀의 박 과장으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폄하를 당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김 대리는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제외되었습니다. 김 대리는 화를 내거나 맞서는 대신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활용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부했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6개월 후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김 대리는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상태였습니다. 박 과장은 더 이상 김 대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김 대리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김 대리가 그 프로젝트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박 과장은 자연스럽게 김 대리에게 조언을 구하는 입장이 되었고 과거에 무례했던 태도에 대해 스스로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실력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나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오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상대방이 필요 없을 정도의 실력 또는 다른 무기들을 장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키너의 심리 실험으로 유명한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어떤 반응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의 행동도 하나의 학습된 패턴입니다. 그들이 타인을 괴롭히는 이유는 그로부터 우월감, 통제감, 관심이라는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이 사라지면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소거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문성으로 무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합니다. 첫째, 반박 불가능한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감정이나 개인적 의견이 아닌 결과와 성과로 말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립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일시적인 승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나친 친절로 상대방을 무력화하기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게 대응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이수진 씨는 위층 주민의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고생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큰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몇 번 정중하게 요청드렸지만 위층 주민은 아이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수진 씨는 화를 내거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대신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위층 집 문 앞에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쿠키와 함께 이런 편지를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 605호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이들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직접 만든 쿠키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육아로 힘드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일주일 후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용 실내화와 함께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이 실내화가 아이들 발에 편했으면 좋겠어요. 소음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방음 매트와 함께 정중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매트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더 안전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위층 주민은 점점 미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직접 아래층으로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 후로 층간소음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두 가정은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근거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받는 대우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강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악의적인 행동에 선의로 응답할 때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못되게 대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게 한다. 내 행동과 받는 대우가 맞지 않는다. 내가 틀렸거나 이 사람이 가식적이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일관된 친절을 받으면 결국 자신의 행동이 문제였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부조화 해소 과정입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원망으로 원망에 보답하면 언제까지 끝이 나겠는가. 덕으로 원망에 보답하라고 했습니다. 악의적인 행동에 선의로 응답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일 때 가능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전략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훨씬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정적 반응 차단하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을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레이, 락,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적 반응을 주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흥미를 잃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케팅 부서의 조희영 팀장은 상사인 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다른 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사소한 실수도 크게 문제 삼아 질책을 받았습니다. 부장은 조 팀장이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모습을 보며 일종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조 팀장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장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완전히 전략을 바꿨습니다. 부장이 큰 소리로 질책할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할 때도 네, 참고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 팀장은 마치 회색 바위처럼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변명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차분하고 담담하게 업무적인 반응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장이 더 심하게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점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부장은 조 팀장을 괴롭히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관심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스토아 철학의 아버지 엑테토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심리적, 육체적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많은 괴롭히는 사람들의 목적은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차단하면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레이 락 메소드의 핵심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중립성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완전히 중립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보 최소화입니다. 개인적인 정보나 감정 상태를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측 가능한 반응입니다. 항상 동일한 패턴의 반응 보이기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관심 분산입니다. 다른 곳에 에너지와 관심 집중하기를 통해 문제에 대한 정신적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대화 시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등 중립적 표현 사용하고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개인적 감정이나 생각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는 평소와 동일한 루틴 유지하기, 특별한 회피나 접근하지 않기, 업무적으로만 최소한의 소통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마음가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그들의 문제임을 인식하기,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음을 기억하기,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심 갖기, 이런 마인드 세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으로 최고의 복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결국 잘 사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과 전혀 관계없이 결국에는 내가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복수입니다. 상대방이 무시하고 폄하했던 자신이 실제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구선호 씨는 당시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너는 사업 감각이 없다, 창업은 꿈도 꾸지 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중요한 결정에서 늘 배제되었고 승진에서도 번번이 누락되었습니다. 선호 씨는 퇴사를 결심하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3년 후 구 대표는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도 50명을 넘어섰고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과거 직장의 상사가 구 대표에게 사업 제안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구 대표는 그 상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 상사는 과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구 대표의 인품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말했듯이 최고의 복수는 거대한 성공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단순히 돈이나 지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첫째, 인지적 재평가. 내가 이 사람을 잘못 판단했구나. 둘째, 사회적 비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성숙했었구나. 셋째, 자기 반성. 내가 너무 편협했구나. 이것이 바로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수가 자신과 자신의 집단을 보호하고 타인의 보복을 염두에 둔 적응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원리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복수하는 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완벽한 전문성으로 무장하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나친 친절로 상대방을 무력화하기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정적 반응 차단하기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최고의 복수로 결국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들 중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복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 인생의 묘미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 한 번 내지 않고 우아하게 복수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격적 성장까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말이죠. 더불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항상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가족에게조차 편히 말하지 못하는 내 속마음들도 이 공간에 모두 펼쳐놓으시다 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저는 그걸 가장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건 말이죠.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 지인분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감동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법칙이었습니다.